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5월 7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을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5월 7일 날은 일단 본 계좌에서 매매한 게 또 없고요. 물려있는 상태여가지고 따로 뭐 수익이 난 그런 건 없고, 그 무료 리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 얘가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2차 매수를 했거든요. 그 2차 매수까지 해가지고 한 3%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1차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춰놨었거든요. 평단가 한 53,000원 구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한 3% 정도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판 이유는 앞에 저항대가 있어가지고 그 저항대를 보고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크게 보면은 여기 팔았던 구간이 앞에 이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결국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절반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막판에 좀 샀습니다. 다시 똑같이 샀고요. 한번 올라가는지 지켜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볼 종목은 이제 두 종목이죠. 그 유튜브 관심 종목 뽑아놓은 종목들인데, 액션 스퀘어랑 캐몬을 이제 매수를 걸었는데, 일단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있는데, 매수가 3,750원 그리고 손절가가 3,680원인데 한 바로 깨버린 것 같더라고요. 3,750원 그 다음에 3,680원 여긴데, 일단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인데 매도가가 3,920원입니다. 3,920원. 얘가 매도가 됐었네요. 다행히. 일단은 여기서 이제 3,760원에 이제 매수가 됐고요. 이때 저가. 저는 이게 이렇게 떨어지길래, 종가만 보고 떨어지길래 이게 바로 그냥 손절에 나갔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매수가 되고 나서 한 이것도 5%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을 하고 이제 끝이 나면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몬인데요. 캐몬 같은 경우에는 얘는 확실하게 좀 손절이 나간 거라고 보고요. 난 4,490원 매수, 그 다음에 4,41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했는데 4,490원, 그 다음에 4,410원 여기죠. 여기 매수가 됐는데 일단 후반에 장 막판에 들어서 이제 손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끝이 났고요. 그래도 얘는 손절이 나가더라도 일단은 2%에서 손절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액션 스퀘어 5% 먹고 이거 2% 자르면은 그래도 3%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얘는 끝이 났고, 그럼 두 번째 이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를 볼 건데, 일단 지금 볼 거는 뉴스들을 좀 볼 거지만, 이렇게 뉴스를 좀 볼 거지만 증시에 관해서 이 지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면은, 일단은 좀 봐야 될 게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을 좀 봐야겠죠. 일단 코스피 3일 동안,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도 이제 반등이 나와줬고요. 3일 동안 그래도 이제 120선 지지를 받고 3일 동안 반등이 이렇게 시원하게, 좀 시원하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양봉으로 3일 동안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죠. 과연 이 지수가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꺾일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상승이 나와줄 거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앞에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 사태가 나오고 나서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것이 이제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계속 유동성이 풀린 그런 장세였습니다. 이 장세에서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시가 계속 상승을 했죠. 작년 동안. 작년 내에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봐야 될 것은 이 유동성이 회수가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유동성 회수는 결국에는 이 미국 그 FED에서 유동성 회수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결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유동성, 풀린 유동성이 다시 은행 쪽으로, 그 다음에 정부 그쪽으로 들어갈 것인데, 중앙은행에 들어갈 것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유동성이 시장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이 한 달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의 모습보다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봉 크기만 보더라도 며칠 전부터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코스피 또한 거래대금 자체가 이때 많이 터졌던 이 구간보다는 서서히 줄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 유동성이 결국 또 어디로 갔냐라고 보면은, 부동산도 뭐 갔겠지만 결국 지금은 또 핫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좀 많이 거래대금이 그쪽으로 많이 몰린 그런 상황이고요. 유동성이라는 게 계속 이제 그 회수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회수를 하지 않는 이상 어딘가에서는 계속 돌고 도니까요.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식 이런 증시에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얘기는 뭐냐, 유동성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다는 거고, 그 시장에 남아 있는 거 지금은 다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가지만 다시 한번 증시 쪽으로, 그러니까 유동성만 계속 시장에 남아 있다면은 다시 주식 이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언제 할 것이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미국의 스탠스에 우리가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뉴스를 잠깐 보면은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날 그 나스닥 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옐런 재무장관이 과열을 막으려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금리 인상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나스닥이 빠진 겁니다. 얘기가 이제 경제가 과열하지 않게 확실히 하려면은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 5월 5일이죠. 5월 5일이면은 우리 이거 시장으로 봤을 때 5월 4일 날 이제 새벽부터 나온 겁니다. 5월 4일 11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2.95%까지 빠지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 배경에는 아무튼 그 옐런 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인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까요?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또 FED 의원들이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아직 이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지금 유동성 풀려있는 상태에서 현재도 FED는 그 시장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적 완화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금액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그 테이퍼링 과정이 아직은 이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 연준 의원들 테이퍼링 얘기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이 테이퍼링이 나올 때 언제 테이퍼링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전에 파월 의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FOMC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건 아직 테이퍼링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테이퍼링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이 시간이 걸리는 그것의 기준은 노동시장 회복에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 뿐이고 지금 봐줘야 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회복. 그래서 이게 뒷받침되는 그 결과가, 그러니까 노동시장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5월 7일입니다. 이 5월 7일 날에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라는, 비농업이라고 하면은 농축 산업을 제외한 전월 고용 인구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발표,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예측치가 이게 97만인데요. 이 97만 명이 이때 농업 고용 지수가 97만 명이나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발표를 하고 보니까 26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6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이전에 77만에 비하면 완전히 턱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용지수가 낮으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치가 낮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5월 7일 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8일 날이죠. 이때 미국 증시가 오히려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테이퍼링을 걱정 덜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나 S&P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었다는 건데, 아까 봤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이고요. 이 지표 부진이 악재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인 게 이 FED가 예상보다 일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으면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했었고, 근데 결과를 까고 보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죠. 이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 명 밖에 증가를 안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100만 명인데 이거에 완전히 밑도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론에서 얘기했던 강한 경제 지표, 그러니까 이 고용지수가 높게 나올 경우에 주식시장, 특히나 기술주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연준이 지금 어떤 완화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테이퍼링 좀 천천히 하겠다, 이거를 급하게 돌려갖고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까지 나왔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까고 지표가 완전히 낮게 나오니까 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또한 이때 보시면은 5월 7일 날 고가가 1.44%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이제 빠졌지만 일단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다우 또한 최고가로 또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S&P도 최고가로 상승이 지금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일단은 제가 뭐 지수를 잘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주장인 거고요. 제 주장이 좀 신뢰가 없을 수 있는 게, 여기서 이 앞에 빠졌을 때 있죠. 이 당시에 저는 이렇게 다시 꺾여가지고 이런 V자 W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틀릴 수는 있어도 주장은 할 수가 있죠. 저는 여기서 그래도 이 앞에 시간이 지나고 이 앞에 있는 1030포인트를 더 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과정은 있겠죠.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은 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났을 때 한 두세 달 지났을 때는 여기를 돌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지금 고점 구간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고용지표를 계속 보고 금리 인상에 이제 계속 귀를 기울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5월 9일 날에 5월 9일 오늘 뉴스인데요. K-백신 2022년 목표로 이제 현재 1, 2, 3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냥 이런 뉴스입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2022년 목표로 해가지고 그 타임 테이블을 짰지만 결과를 내고 하는 것은 제약 바이오 업체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엔데믹을 잡아라 라는 거죠. 엔데믹이라는 게 감염병 이제 주기적 유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 단계가 아직 3상으로 넘어간 게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상 그 다음에 2상을 진행 중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진짜 3상 얘기가 나오고 2상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 때 한 번씩 주가가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이제 3상까지 가가지고 그 3상이 또 중요하거든요. 3상까지 가고서 또 3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연구들도 많고 하니까요. 임상 자체가. 그래서 일단 무슨 종목이 있는지만 잠깐 보면은, 일단 뭐 진원생명과학이 있고요. 진원생명과학 그래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온 금요일날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좋죠. 얘는 MSCI 지수 편입 얘기도 있고, 지금 차트가 추세가 좋습니다. 추세가 점차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이 크게 나오고,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셀리드도 금요일날 똑같이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이 좀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두 번째로 넣겠습니다. 이 순서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철강주들이 철강 톤당 2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0달러 뭔가 좀 의미가 있죠. 그 내용은 이제 세계 경기 부양책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원자재 가격, 그 철강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이 필요한 건설주나 조선업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식인 뉴스고요. 그래서 철강주가 지금 강한데 좀 계속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일제가 나는 고점 구간이 될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도 또 계속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치면은 또 한 번 또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밑에서부터 이런 밑에 구간에서 보유를 한 사람들이 더 들고 가볼 수 있지만, 이렇게 위에서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살짝 리스크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매매를 하겠다 싶으면은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손절을 생각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신규 매수자들은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때까지 더 들고 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플라잉카 뉴스가 좀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1700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첫 에어택시를 이제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1700조면은 정말 크죠. 200개 업체나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제 종목은 베셀이 옛날에 좀 유명하게 갔고, 네온테크, 일단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네요. 베셀이나 네온테크. 그 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 얘는 이제 박영선 장관 관련 종목이었고요. 정치. 근데 또 얘는 또 드론 관련 종목입니다. 드론 관련돼서. 그 다음 PC 디렉트, 퍼스텍도 좀 연관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도 이제 이런 플라잉카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라잉카 말고도 추세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높지만 진짜 높은 구간인데 여기서 뭔가 살짝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거래대금도 좀 터지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460만, 비트코인 7,100만원, 뭐 여전히 강세라는 거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한 번씩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관련 종목, 가상화폐 종목이죠. 그 다음 하나투자증권 우가 강하게 갔었는데 요즘에 좀 시세가 조정을 좀 다시 받고 있고요. 며칠 동안 하나투자증권 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DSC 인베스트. DSC 인베스트먼트는 오히려 좀 금요일날 상승이 더 크게 나와줬었네요. 다른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비덴트, 뭐 SBI 인베스트 꺾이는데, 일단은 DSC 인베스트먼트가 살짝 금요일 날에는 좀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관련주랑은 좀 움직임이 좀 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도 코로나, 지금 인도에서 코로나 지금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은데 털 곰팡이증까지 뭐 퍼졌다고 합니다. 이 털 곰팡이증이 치사율이 50%라는데, 일단 시장에서 이 뉴스로 반응이 나오고 나올 만한 종목이 있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머스크가 또 도지코인을 사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32%가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말 한마디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네요. 그 다음에 조금 봐줘야 될 게 홍준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무소속 의원. 이제 국민의힘 복당을 한다. 뭐 10일 날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복당 언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줘야 될 거는 이제 홍준표 관련 종목으로 한국 선제가 좀 강하게 다른 이슈로 갔었고, 영화금속도 차트를 좀 뭔가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잘 만들었고요. 보강산업도 엮여 있고, 경남스틸, 그다음에 두올도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정지고, 동방선기도 관리 종목이라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이런 종목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관련주로 있는데, 내일 만약 그 진짜 복당 언급, 복당 이슈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뭐 이제 입당 이런 얘기가 좀 시들시들해지고, 내부에서 후보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뭐 전 대선에서 그래도 지지율이 좀 나았었던 홍준표 의원 쪽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 한번 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슈는 이렇게 끝을 내고, 아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날 관심 종목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봐줘야 될 게 애니플러스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이고, 그다음 텔레칩스를 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제강은 조금 그렇고, 유바이오로직스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세 종목만 넣어 가지고 이제 매수가랑 손절가 좀 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이고, 한 번씩 이게 그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그걸로 엮여가지고 상한가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상한가가 나온 거고 여기 손절 라인 정해가지고 한번 매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아도 되는데, 이 밑에도 뭔가 좀 강하게 여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지를 깨고 내려오면 매수를 하는 그런 기준으로 관심 종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손절가가 여기가 될 거고, 여기서 2에서 3%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매수가로 정한 다음에 일단 손절은 한 여기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모르고 가격대가 지워져가지고 좀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찍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 다음 종목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MCU죠. MCU라고 자동차용 반도체 출시 소식의 상한가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데, 일단 그 반도체 이슈가 일단 생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슈가 크죠. 부족한 마당에. 그래서 여기 손절 잡고 한 2에서 3% 위, 여기가 매수가 되고, 한 얘는 크게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을 때는 한 5% 정도 먹고, 잃을 때는 한 2.5%에서 손절하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랑
매수랑 매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로 정하고요.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요즘 잘 가죠? 백신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잘 가는데 얘도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그 다음 2에서 3% 위에서 여기가 매수가가 되겠고요. 여기 매수가, 그 다음에 매도가는 여기 위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